지금부터 이 사일런트 솔트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븐이 되어줄 치디 큐트를 언박싱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받고 좀 놀랐습니다. 가격에 비해 스펙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실내 사용에 유리한 챔버형에 노즐 최고 온도 370도, 베드 최고 온도 120도, 액티브 챔버 히팅이 65도까지 가능한 열정적인 가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큐트 프린터 위쪽을 확장해서 이 치디 박스라는 필라멘트 자동 지급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근데 소리가 좀 이 큐트의 스펙이 반가웠던 이유는 이 필라멘트를 제대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PA12CF 필라멘트인데 나일론에 탄소 섬유를 섞은 엔지니어링 필라멘트입니다. 나일론의 질기고 유연함과 탄소 섬유의 강성을 지닌 엔지니어링 필라멘트죠. 한마디로 매우 튼튼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하려면 노즐 온도는 260도, 베드도 90도 이상, 챔버 내부 온도도 60도 이상이 돼야 되는 데다가 탄소 섬유가 노즐을 갉아먹어서 경화 노즐까지 필수입니다. 까다로운 녀석이군. 이거 왜 안 떨어져? 배들 접착력이 좋구만. 먼저 테스트로 배를 뽑아봤는데 잘 나왔네요. 큐트는 리니어 레일 1.5 GT 배들을 사용해서 흔들림을 줄이고 섬세하게 출력한다던데 나쁘지 않군요. 자, 너도 한 자리 줄게. 그럼 이제 쿠키런 킹덤의 5피스트 쿠키 중 마지막 피스트 사일런트 솔트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일런트 솔트 쿠키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대검을 들어올릴 수 있게 어깨에 관절을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관절은 반복되는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질기고 강도가 높은 PA12CF를 사용해서 만들면 딱이겠다 싶었죠. 이렇게 눈이 빛나는 기믹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치디 스튜디오를 열어줍니다. 레이어 높이는 0.08mm, 트리 서포터로 설정해주고 필라멘트는 PA12CF로 잡아줍니다. 약 4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사일런트 솔트 쿠키를 부위별로 분리해주고 눈 부위만 남긴 뒤 나중에 흰색으로 출력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파츠를 출력할 때는 레이어를 스킵하고 지나가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 좋네요. 그럼 렛츠고! 출력을 시작하니 큐트가 온도를 엄청 높이던데 PA12CF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용광로 같이 높은 온도가 필수적이죠. 베드 온도가 90도, 챔버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여기에 갈비찜도 배워볼 수 있겠는데? 자, 큐트가 후끈 달아오르더니 PA12CF로 열심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표면이 엄청 매끈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인가요? 근데 길고 가늘게 올라간 서포터 이 파츠가 헤드가 움직일 때마다 살짝씩 따라 흔들리는 건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갈비찜을 해먹을 정도로 챔버가 뜨겁다 보니 아랫부분이 살짝 물러진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엔 서포터를 좀 더 튼튼하게 챙겨야 되겠어요. 다른 부분은 모두 훌륭하게 출력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근엄해 보이네요. 진짜 오븐같이 뜨거운 열기를 이겨낸 쿠키로구나. 자, 그럼 서포터를 제거해주죠. 소재가 질겨서 그런지 서포터도 질겨서 잘 안 떨어지는데요. 나일론과 카본으로 잘 안 부러지고 형태를 잘 유지하고 흑회색의 오돌토돌하고 묵직한 질감을 가진 PA12CF는 단단하고 강인하고 우직하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흑회색 갑옷을 입은 사일런트 솔트 쿠키 그 자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만들기 진짜 잘한 것 같다. 자, 이렇게 관절도 잘 움직이네요. 몸 안쪽에서 바로 관절이 생성되게 했는데 진짜로 움직이니 신기하네요.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내부 형태를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3D 프린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원래 이름은 연대의 소곤, 칼라 나마크 기사단을 이끌던 단장이었죠. 같은 뜻을 맹세한 이들과 메마른 땅에 연대를 전하던 기사였습니다. 칼끝이 묻혀졌네요. 베드가 너무 뜨거웠나? 무뎌진 칼끝으론 기사단을 이끌 수 없겠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필라멘트 칼 만드는 장인이야. 근데 진짜 CF 필라멘트는 표면 질감이 너무 좋네요. 카본이 섞여서 표면이 무광으로 정리돼서 그런지 레이어 라인도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자체로도 거의 완성인데? 큐트가 꼼꼼하게 잘 출력해준 것 같네요. 좋아! 무뎌진 칼끝을 수리해주죠. 작은 서포터 조각을 인두기로 붙여내려서 칼끝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칼날을 만들어주죠. 이 칼은 마녀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소유한 물건 중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시점에선 많이 낡아서 지금의 톱날 모양이 되었다는데 야, 얼마나 배워버렸길래 이 모양이 되냐. 하긴 사일런트 솔트 쿠키는 소중한 쿠키들을 전부 배워버리고 그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여 침묵의 피스트가 되어버린 거니까. 사퍼질로 하얗게 된 부분은 라이터로 가볍게 찢어주면 완벽해집니다. 자, 이렇게 채색할 준비가 되었네요.
채색은 이 실버 물감을 사용해서 금속 질감을 적극 살려보겠습니다. 색을 제조해주죠.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채색의 핵심은 무채색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같은 회색이라도 명도 차이를 줘서 갑옷 부위를 나눠 칠해줘야 합니다. 어깨 갑옷은 진한 회색, 목 갑옷은 중간 회색, 투구는 밝은 회색으로 칠해줍니다.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죠. 미묘하고. 바지는 일반 회색으로 칠해줍니다.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디자인은 망토 안쪽으로 갈수록 밝게 그라데이션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검은색 몸체의 실루엣을 드러나게 하는 영리한 디자인이니까 나도 그렇게 칠해야지. 그냥 단색이 된 것 같은데. 망토 바깥쪽은 모든 색을 삼켜 침묵시킬 시커먼 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블랙스트 블랙이라네. 반타 블랙 같은 건가? 끝부분은 밝게 그라데이션 처리해줄게요. 그라데이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엔 특별한 블랙이 베이스로 칠해져 있으니까 밝은 물감의 농도 변화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팔도 블랙으로 칠해주죠. 갑옷 속도 블랙으로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망토 겉면에는 물감 튕기기 기법을 사용해주고 너무 많이 튄 곳은 다시 덮어줍니다. 아까 따로 출력했던 눈입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끼워주면 빛나는 눈이 되겠죠. 눈에는 빛나는 형광도르를 칠해줄게요. 칼도 칠해줍니다. 누가 고쳤는지 잘 고쳤다. 칼에 보석 장식도 칠해줄게요. 너무 화려하게 칠하지 않고 살짝 변화가 느껴지게만 칠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침묵의 베이스 오일잼은 형광도르로 칠해줍니다. 나중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겠죠. UV 레진으로 보석을 코팅해주고 UV 라이트로 고정. 칼의 보석 장식에도 UVA 레진을 발라주면 침묵의 땅에 홀로 남아 자신만의 정의를 묵묵시키는 뼛속까지 단단한 침묵의 비스트 사일런트 솔트 쿠키 완성! 자, 이번 사일런트 솔트 쿠키 한번 제대로 볼까요? 무채색으로만 칠했는데 나름 변화있게 잘 표현된 것 같죠? 뒷모습도 너무 심심하지 않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사일런트 솔트 쿠키의 킥은 여기죠. 바로 이 침묵의 빛. UV 라이트를 비추면 이렇게 빛납니다.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처음 써본 Q2. 놀라웠던 건 PA12CF를 이 가성비로 이렇게 제대로 뽑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력 퀄리티까지 제 경험선에선 진짜 최상급이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아까 그 필라멘트 자동 지급 장치에 거슬리는 소리였는데 이 압도적으로 매끄러운 표면 퀄리티 이거 하나로 다 커버되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만들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또 봐요.